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그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투자나 땅을 사기도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매주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소개할 이야기들은 자연이 주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여러분들도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재밌게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외형을 가진 산호는 바다 생물들에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해파리와 같은 자포동물에 속하는데 식물같이 생겼지만 엄연한 동물입니다. 산호는 폴립이라는 아주 작은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밀리미터 크기밖에 되지 않는 이 폴립들이 모여 군체를 이뤄 이 군체가 수만 개가 쌓이면 산호초를 형성합니다. 폴립은 위장과 함께 촉수가 달린 입을 가지고 있는데, 촉수엔 독침이 있어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마비시켜 잡아먹습니다. 바위 같은 단단한 표면에 붙어 먹이를 섭취하며 탄산칼슘을 만들어내고, 이 탄산칼슘이 산호초의 뼈대를 구성합니다. 산호가 성장할수록 커지는 이 뼈대가 바로 우리가 보는 산호초입니다. 산호초는 바다 생물들에겐 집과 같은 존재로, 하나의 산호초엔 수천여 종의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산호를 집삼아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고, 산호는 이 동물들로부터 산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중 크산탈레라는 작은 해조류도 산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데, 크산탈레는 산호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산호는 작긴 해도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열대지방의 맑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산호는 최근 환경 변화로 인한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산소를 주는 크산탈레들을 뱉어버리게 됨으로써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해양학자들에 따르면 최근 50년 사이 이미 전 세계의 산호 절반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산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호초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수중 생물들도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호의 파괴는 앞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생긴 것 자체가 몹시 아름답기 때문에 산호를 관상용으로 기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격이 비싼 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까지 다양하지만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억이 넘는 산호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산호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손바닥만한 산호인데, 측정된 가격이 따로 없고 최소 1억 이상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 산호는 동해의 일출몬티라고 불리는 산호로, 인도네시아에서 우연히 채집된 것을 겨우 부탁하여 들여왔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주색과 에메랄드색의 산호가 결합되어 매우 희귀한 하나밖에 없는 색을 띠는 산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수시장인 미국에서도 이 산호는 절대 구하지 못한다고 하며, 손톱만한 크기로 잘라낸 샘플 가격만 무려 90만원에 육박합니다. 산호 애호가들에겐 말 그대로 꿈같은 산호로 여겨지며, 잘라낸 샘플들은 미국에서 모조리 수입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많은 종류의 산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운이 좋다면 이런 초희귀 산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해파리도 많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주는 조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탄산칼슘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결정으로 조개 껍질과 같은 성분인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진주가 탄생하기까지 조개는 많은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과거 로마인들은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진주는 광택이 아름다워 각종 액세서리에 많이 사용되고, 완벽한 구체에 가까울수록 가치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진주는 진주조개에서 많이 생겨나지만 드물게 거거와 같은 대형 조개에서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왕족이나 부자들에게만 허용된 값진 보석이었고, 일반 사람들에겐 구경조차 어려운 희귀한 보석이었습니다. 당시 진주는 금보다 가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893년 일본의 미키모토 코우키치가 세계 최초로 진주 양식에 성공했고,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양식 진주가 보급되면서 예전만큼의 위상은 찾을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자연에서 자란 천연 진주의 가치는 여전히 귀합니다. 1964년 우리나라에서 한 군인이 짬뽕을 먹다가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는 당시 10만원 상당의 천연 흑진주였습니다. 60년대 당시 10만원이면 현재 기준으로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2016년 필리핀에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가 발견되었는데, 길이 67cm, 폭 30cm, 무게 34kg으로 기존 세계 최대 진주로 알려졌던 6.4kg 알라의 진주보다 무려 5배가량이 큰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의 측정된 가격은 무려 1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1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진주는 10년 전 필리핀 어부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어부는 진주의
진주의 가치를 모른 채 행운의 부적으로 여기고 1000억이 넘는 진주를 10년 동안 집안에 보관만 했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도 로또를 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태국의 몬티안 잔스크라는 운전사는 시장에서 가족들과 먹을 1,800원짜리 고등을 샀는데 몬티안 씨의 아들은 고등을 먹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씹혀 뱉어냅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주황빛의 멜로 진주였습니다. 멜로 진주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만 서식하고 양식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어 최고급 천연 보석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멜로 진주의 가치는 약 3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하며 생각지도 못한 로또를 맞은 몬티안 씨는 당장 판매하지 않고 은행 금고에 진주를 보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개구이의 가격이 상당히 창렬인 것은 아마 진주가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현존하는 바다생물 중 최강의 포식자로 알려진 향유고래에겐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의 토사물입니다. 향유고래의 토사물은 용년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앰버그리스라고 하는데 용년향은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매우 희귀한 물질입니다. 향유고래가 오징어와 갑각류 등 먹이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는 갑각류의 껍질이나 오징어의 잎 같은 것들이 내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체내에서 왁스 같은 물질을 분비하여 딱딱한 것들을 하나로 뭉쳐 토해내게 됩니다. 마치 돌덩이와 비슷하게 생긴 이 토사물이 수십 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며 더욱 단단해지고 광택이 있는 마치 보석 같은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용년향입니다. 용년향은 모든 향유고래 중에서 단 1%만 분비하는 희귀한 물질이고 오로지 수컷 향유고래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희귀함은 더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간혹 대장 속에 있다 은가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토사물 덩어리가 값진 보석 취급을 받을까 싶지만 용년향은 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원료로 해독제나 요리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코올에 녹이며 향료로 변하게 되며 다른 향과 섞일 시 최고의 조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대 중국 황제들까지 용년향으로 만든 향수를 즐겼다고 합니다. 용년향은 키로당 4천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이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 해변가에서 발견될 확률이 있어 그야말로 바다가 주는 로또라는 말에 알맞는 물질인데 2017년 60kg의 용년향을 주어 28억 4천만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고 한 달에 약 70만원의 수익을 내던 태국의 한 어부는 돌덩어리인 줄 알고 챙겨온 100kg의 용년향으로 인해 35억 원이 넘는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돌덩이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사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색입니다. 용년향은 만들어진 직후엔 검정색에 가깝지만 바다에 떠다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은색에 가까운 밝은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가장 희귀하고 비싼 용년향으로 바다에 가장 오래 떠다니다가 발견될 때 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향수와 같은 좋은 향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변가 주변을 산책하다 가벼운 돌을 발견하게 되면 로또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기적적으로 용년향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 용년향을 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용년향은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조된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